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말벗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오덕 시민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구 관저동 천연나무 커뮤니티 쉼터에서는 화양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2년째 화양연화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밝아지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해보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셨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올해도 또 흔히 가질 수 없는 기회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몸이 아파 집에만 있게 되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홀로 식사를 하게 되고 어떠한 것이든 의욕이 없어 눕게 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가지는 화양연화에 참여하여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친구가 생겨 보람도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친구들도 거기서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하니까 친구도 생기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너무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였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버킷리스트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던 것을 표출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제일 좋았어요. 많이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특히 화양연화 프로그램을 통해 동심의 세계로 가보기도 하였고 즐겁게 같이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동심의 세계도 가보게 되고 희망의 세계를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상상의 날개 속에서 젊어지고 막 운동도 하고 싶고 막 뭐 이런 거 다 하고 싶고. 한 동네 살지만 우대관계가 없었는데 만나서 반가웠어요. 풍선 날리기 할 때 같이 너무나 많이 즐겁게 웃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양연화를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보람도 있었습니다. 웃어주자, 어르신한테 항상 미소 있게 해주자 이런 표현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나 다가와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많은 표현을 해주셔서 일주일이 기다려졌어요. 건강이 어떠하신지, 잘 지내셨는지, 저녁은 뭐 식사는 하셨는지 전화도 꼭 드렸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와주셔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얼굴도 어둡고 또 이제 저희가 하는 화양연화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또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너무 밝아지시고 외로움도 줄어들고 더 젊고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화양연화에 참여하여 친구가 생겼고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서로 연락을 하여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후반기 여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건강 문제로 사회 참여가 어렵거나 우울감으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어르신들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내 최고의 국악 인재 등용문으로 꼽히고 있는 한박국악 전국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많은 국악인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요. 이 소식은 박인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9회 대통령상 한밭 국악 전국대회가 지난 7월 6일과 7일 이틀간 대전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와 엑스포 시민광장 무빙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전광역시와 한밭 국악회가 주최한 종합적인 국악 인재 발굴의 등용문으로 전국에서 많은 국악인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전국 28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29회, 내년이면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이 한밭 국악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활성화가 돼 있고 무용뿐만 아니라 기악에서도 현악과 관악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정도로 뭐랄까 참가자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악에서도 정가를 비롯해서 민요, 판소리까지 아주 폭넓게 이 장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전국대회가 되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본선에 올라 갈고 닦은 기량을 다하여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전통 무용과 기악 부분의 관악과 현악, 그리고 지난해부터 성악 부문에 새로 추가된 정가와 민요가 있고 그리고 판소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명무대상입니다. 대전에 살면서 많은 국악인을 배출하여 국악 발전에 공이 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 고 김숙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명무 부문 최고상으로 대통령상이 주어집니다. 한밭 국악제는 명무부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무부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가 있고 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의 거금을 상금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타 지역의 전국대회와는 아주 차별되는 그런 경연대회고, 각 분야에서 뽑힌 수상자들은 마지막 날 엑스포 시민광장 무빙센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춤을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춤이 너무나 큰 전통으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저에게 이런 상이 주어져서 앞으로 우리 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한번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에 앞서 고 김숙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추모 공연이 있었고, 이어서 전년도 대통령상 수상자 조득 선생의 춤을 펼치면서 제29회 한밭 국악 전국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윤숙입니다.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4 효 이야기 극놀이 공연을 열었습니다. 정재훈 시민기자입니다.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효 이야기 극장을 열었습니다. 대전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보문산에 얽힌 설화를 색동의 회원들이 각색하여 대본을 쓰고 한 편의 공연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분장도 스스로 하고 무대 장식까지 회원들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극장에 어린이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색동의 대전지부는 동아구연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새로운 공연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연한 작품이 30편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공연하게 될 효자나무꾼 효동이 이야기는 대전을 대표하는 보문산에 내려오는 설화 이야기, 보물산 이야기를 색동의 대전지부에서 각색을 해서
어린이와 가족들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가족형 극놀이로 마련했습니다. 유등천이 가뭄으로 메말라가자 물고기들이 살 수 없게 되어 보문산 효자나무꾼 효동이와 다람쥐 하람이, 산들바람이 보문산 샘물을 유등천까지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관객으로 앉아있는 어린이들의 도움으로 함께 물길을 만들어 유등천의 물을 가득 채워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죠. 물고기 감도리와 다람쥐 하람이, 산들바람과 어린이들이 힘차게 헤엄치며 노는 모습 속에서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엿보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물길을 만들어주고 어린이들이 모두 공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동이 역을 맡은 정은미입니다. 효 이야기를 이렇게 극으로 표현하는데요. 온 가족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공연을 본 이후로 효를 실천하고 인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지런한 효자나무꾼 효동이, 효동이 도움으로 살아난 물고기 감돌이에게서 보물주머니를 얻었지만 욕심 많은 형이 보물주머니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형은 이 주머니에서 보물이 쏟아지길 기대하며 열어보았지만 금은 보화는 나오지 않고 흙만 자꾸자꾸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흙이 쌓이고 쌓여 산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물이 묻혀있는 산이라 하여 보물산이라고 부르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은 보문산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대전의 보문산을 주제로 한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불을 밝히는 색동의 대전지부 회원들이 펼치는 극놀이 효 이야기 극장은 이번 가을에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얽힌 여러 설화를 발굴하여 앞으로 공연으로 알린다면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CNB 시민기자 정재훈입니다. 보문산에 얽힌 설화를 한 편의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회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관람 온 아이들도 직접 연극에 참여하니 더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민들이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동아리 활동 공연부터 공예 전시까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모여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임승수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집공예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동아리에서 회원들에게 집공예를 가르쳐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50여 년 동안 집으로 다양한 작품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하기 시작한 데는 한 50년 됐을까요? 예, 주민 여러분들하고 단합되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가진 집공예가 사양되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요.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한번 전부 눈이 초롱초롱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동네 주민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거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고 저녁도 먹고 화합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방안을 찾아 활동한다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 농민들은 직불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령자들 80대, 90대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금 교육을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동아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노인 우울감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해 난타 동아리에서는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하였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막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밤잠도 못 자고 하는데 이 동아리를 시작함으로써 그 우울증이 해소돼가지고 정말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안타를 함으로써 굉장히 활기를 찾았어요. 이곳 주민자치회에서는 8개 동아리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민총회에는 청양군수도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노고와 발전을 위한 격려사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일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공익집불공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을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익집을 설명회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쭉 해오셨거든요. 우리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아주 정말 중심이 돼서 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 대치면의 주민들이 화합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의장, 도의원, 군협의회 회장 등 기관장들도 참여해 주었습니다. 대치면 주민자치총회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주민들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대전시 서구 계곡동에는 천연기념물 545호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700년 넘게 살아온 이 느티나무를 위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박오덕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6월 22일은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계곡동 느티나무에 대한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문화유산 지킴이 봉사팀은 이날 계곡동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에 대한 특별한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네, 6월 22일 날 제가 처음으로 문화유심히 지킴을 봉사하러 왔거든요. 봉사도 했지만 상황극도 만들어서 연출도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고 문화재로 준비되어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게 뿌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좀 한 번씩 둘러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곡동 마을에서는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왔는데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2013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82년도부터 대전시 보호수로 지정이 돼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게다가 이제 2013년도 7월 17일 이제 천연기념물 545호 지정이 된 거죠. 특히 느티나무는 높이 16m, 둘레 9.2m로 가지에는 받침을 해두어 나무를 보호하고 있었으며 옆으로는 갑천 누리길 2코스가 있었습니다. 이곳 계곡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으며 7월 칠성날에는 어르신들이 나무의 안녕을 비는 의식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부르던 건 고리골, 윗동네에는 운말, 또 들어오는 데 이제 산 밑에는 이제 부엌동, 요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는 새뜸, 또 저 옆에 있는 동네는 강변, 또 벌말, 향보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이제 7월 7석 때 목신제 지낼 때는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을의 안녕도 빌고 저기를 하죠. 특히 마을 어르신들이 구전으로 740여 년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학자들의 탄소 측정 결과도 740여 년으로 일치하였고 2013년 천연기념물 54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 첫째 나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위치가 안정적으로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전한다든가 훼손될 염려가 없고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서 뭐 재를 지내고 주변을 가꾸고 뭐 거름도 주고 풀매기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높이 사지 않았나. 그래 지정되기 전에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탄소 측정을 했는데 구전으로 내려온 나이와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탄소 측정 나이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가 동네 유일한 놀이터였고 느티나무는 물을 좋아하여 현재의 환경에서는 물과 영양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이런 상의를 했어요. 근데 느티나무는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야 산소 공급도 되고 영양 공급도 되는데, 근데 첫째는 이걸 도로를 우회를 시켜야 된다. 다 여기 농막도 여기 철거하고 도로를 저만큼 뒤로 밀어야 된다. 또 이 부분도 일정 공간 주차 공간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거를 주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545호로 지정된 계곡동 느티나무는 앞으로도 계곡동 주민들과 시민들이 지켜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이 대전의 문화재 재료인 구 대전형무소 막루와 우물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명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은 대전광역시 중천동 평화공원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재 자료인 구 대전형무소 막루와 우물 주변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입구에서 참가한 6가족은 등록을 마친 후 오늘 진행될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어서 구 대전형무소 막루와 우물이 아픈 과거와 역사를 김혜란 해설사의 해설을 들은 후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구 대전형무소의 자연과 역사를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할 겁니다. 나는 건이형아 따라오려고 봉사활동에 왔어요.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 일제는 주로 독립운동가, 사상가들을 수용하기 위해 철도교통이 편리한 대전에 형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감옥은 탈옥할 수 없도록 이중벽을 쌓았고, 막루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건립 시기에 따라 모양이 다른 7개의 막루를 지었는데, 현재는 1971년에 세워진 막루 하나가 아픈 역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를 만들면서 형무소 수감자들이 식수용으로 만든 4개의 우물 중 남아있는 1개의 우물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쫓기던 북한군이 반공 애국지사들을 이곳에 생매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터 벽에는 일제강점기의 대전 형무소에 대한 내용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전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신영복 선생의 옥중 서간문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전 형무소의 담장의 흔적들도 모아두었습니다. 가족봉사단은 기억의 터부터 우물까지 정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바닥을 쓸고 벽면의 먼지를 성심껏 닦으며 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추모탑 앞에서 묵념을 한 후 가족별로 헌화를 하였습니다. 슬픈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평화의 나무 왕버들 나무를 꼭 닮은 평화의 나무 그림에 가족별로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소개하며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전 형무소 수감 중에 아내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낭독으로 가정의 소중함,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유와 독립을 위해 대전 형무소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그 교훈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